자, 오늘 등비수열 한번 파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등차 수열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한 칸당 공차를 몇 번 더했다? 한 번 더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치?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제가 강조드렸어요.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함기 A에는 M마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밖에 단순함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문제를 푸실 때 항상 개념에 입각하여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라고 말씀드렸었어. 한 칸당 공차 한 번 더했다. 10칸이면 몇 번 더한다. 이런 식의 것들. 기억난다고 믿고. 등비수열은 뭐냐? 마찬가지야. 등비수열도 등차 수열과 느낌이 비슷해요. 등차 수열은 한 칸당 똑같은 걸 더했지. 등비수열은 한 칸당 똑같은 걸 계속 곱할 거야.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해. 한 칸당 똑같은 걸 계속 뭐 할 거라고요? 곱해서 수열을 만들 거라고. 이게 등비수열이야. 등비. 등차할 때 등은 이제 같을 등자야, 그치? 그 등신등 이런 게 아니라, 등불 이런 게 아니라 같을 등. 이 등비할 때 등도 같을 등자예요. 비는 뭐냐면 영어로 ratio. 들어보셨나요? ratio. 영어도 하는데, ratio 하면 이게 비율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에요. 비율이 일정한 수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정리해볼게. 2, 4, 8, 16, 32, 64. 눈에 보이시죠? 그쵸? 한 칸당 얼마씩 곱해지고 있나요? 2씩 곱해지고 있지, 그치? 봐봐. 앞에 항분의 뒤에 항하면 비율 아닐까요? 앞에 항분의 뒤에 항. 이게 비율이잖아. 분수가 비율이야. 비율이 분수고 분수가 비율이야. 얘네는 같은 말이야. 뭐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하면 또 4분의 얼마예요? 8.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하면 8분의 얼마예요? 16.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이 비율이 다 얼마를 일정해?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하면 비율이 2를 일정하지, 그치? 이때 이 2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비 이렇게 불러요. 공통의 비율. common ratio. 공차 기억나시죠? common difference. 공통의 차이. 공비, 공통의 비율. common ratio. 발음 이상한가요? ratio. 아니, 오늘 ratio 발음 한번 해보려고 네이버 그거 찾아봤는데 영국 발음이 이렇더라고. ratio. 어떤 여자가 막 그러던데? ratio. 아무튼, 예. 등비수열 느낌 오시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비수열의 정의. 자, 이렇게 저는 정의할 거예요. 한 칸당 공비를 몇 번 곱한 수열이다? 한 번 곱한 수열이다. 그럼 두 칸이면 공비를 몇 번 곱했을까? 두 번. 세 칸이면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칸수 차이가 곧 공비의 거듭제곱이 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등차 수열에서는 칸수가 공차를 곱한 횟수였어, 그쵸? 자, 가볼게. 등차에서 예를 들어서 A1과 A3이 있으면 A1과 A3은 몇 칸 차이야? 두 칸 차이지, 그치? 그러면 A1에서 A3으로 갈 때 공차를 두 번 더한다 이런 느낌이잖아. 자, 이거는 등비수열이라고 할게요. B1, B2, B3가 있다라고 하면 B1에서 B2로 갈 때 R을 한 번 곱한다 이렇게 얘기해. R. 레이시오의 약자야. 레이시오. R. 공비. 그럼 B2에서 B3 갈 때는 R을 몇 번 곱해요? 한 번 곱하잖아? 그렇다면 B1에서 B3로 호옥 하고서 한 방에 넘어갈 때는 R을 몇 번 곱해야 돼. 이러면 망합니다. 이건 등차 수열이야. R을 두 번 곱하니까 R을 무슨 제곱으로 올려야겠어, 얘들아? 당연히 거듭 제곱으로 올려야겠지, 뭐. 거듭 제곱. 듣고 있지?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네? 경표야, 너라도 해야지, 이럴 땐 임마. 왜 이럴 땐 반응을 안 해? 어? 내가 돈 줬잖아, 지난번에. 대답 잘하라고. 자, 이게 등비수열의 아무튼 정의였어요. 한 칸당 공비를 한 번 곱했다. 자, 두 번째 이제 일반항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항 공식 AN.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걸 수업 듣다 보면 나중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일반항은 무조건 AN으로 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AN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뭐 BN으로 써도 되고 CN으로 써도 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 이 문자 자체는. 그냥 관습적으로 AN이라고 쓸 뿐이야. 그래. 자, 가볼게.
10번째 항이 있습니다. 10번째 항은 첫째 항과 몇 칸 차이 나니? 9칸 차이 나는 거 아니니? 그러면 A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9번. 납득이 되지? 된다 믿을게. 100번째 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첫째 항하고 몇 칸 차이 나니? 99칸 차이 나니까 R을 몇 번 곱하면 돼? 99번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일반화 시켜버리면 결국 요 AN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째 항하고 몇 칸 차이나? n-1칸 차이 나지 않니? 그래서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한다? n-1번 이렇게 곱한다 이거야. 이때 R이 뭐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공비야. 레이시오의 약자. 써줄게. 레이시오. 왜 이렇게 영어를 쓰면 되게 내가 럭셔리해지는 기분이야. 이래서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됐나? 왠지 영어 쓰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니? 맞아요. 그치? 한번 대답해봐봐. 그치? 맞아요. 이제 대답할 때까지 한번 물어봐 볼래. 오기가 생겨 슬슬.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할까? 자, 그래서 R을 공비를 사용한다. 약자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일반항 공식까지 크게 문제 없죠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주문을 할게요. 등차 수열과 똑같이요. 그냥 무조건 공식에 때려박아서 연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라고요. 문제를 항상 이 정의, 이 개념을 가지고 항상 분석을 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한 칸당 공비를 한 번 곱했다. 2칸이면 공비를 2번 곱한다. 3칸 차이면 공비를 3번 곱한다. 그러니까 칸수 차이가 곧 뭐야? 공비를 곱한 횟수야. 이걸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에서 이제 2가지만 더 얘기하면 끝나요. 일반항 얘기.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줄 수도 있어. A에는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건 아주 노골적인 거야. 이 꼴에 완벽히 맞춰줬지, 그치? 그럼 딱 보면 첫째 항과 공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첫째 항이 얼마예요? 눈 있으면 보이잖아, 얘들아. 첫째 항이 얼마야? 2.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3. 딱 눈에 보이지, 그치? 노골적으로 아예 여기에 끼워 맞춰줬다고. 근데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끼워 맞춰줄까, 과연? 그렇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끼워 맞추지 않는 경우, 끼워 맞춰서 주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첫째 항과 무엇을 잘 찾아야 되겠어, 당연히? 공비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봐봐. 자, 집중해봐, 얘들아, 집중해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AN을 줬는데,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줬어요. 그럼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가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가요? 공비가 3은 맞아요. 근데 첫째 항은 2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주면 애들이 고지식한 분들은 이거를 꼭 이 꼴로 막 고치려고 해. 꼭 고쳐가지고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설명할 건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끼워 맞추면 어떻게 맞추면 되냐면 앞에 2는 내버려 두고 여기를 n-1로 고쳐주는 거야. 그치? 끼워 맞추려면. 그럼 n-1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냐? 3에 n-1에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쵸? 그럼 3의 2제곱은 거듭 이 지수법칙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동의돼? 그렇다면 2구 얼마야? 2구 18. 그래서 첫째 항은 얼마? 18. 공비는 얼마? 3. 이렇게 끼워 맞춰서 애들이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야.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첫째 항은 매우 간단해. 우리 등차 수열할 때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었는데요. 첫째 항은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1을 넣는다고 했잖아. 어디에다가? n에다가. 순서가 좀 니네가 볼 땐 반대냐? 니네가 볼 때 맞구나. n에 1을 넣으라고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첫째 항은 그냥 n에 얼마 넣으면 돼? 1. 그렇죠. 식에 끼워 맞출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써드릴게. 첫째 항은 무조건 여기다 쓸까요? 무조건. 자, 이 식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요. 끼워 맞추지 말고
첫째 항은 무조건 n에 얼마를 대입하자? 1을 대입하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비는 편의상전을 이렇게 얘기할 거야. n의 밑의 수다. n의 밑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누구의 밑이라고요? n의 밑. n이 지수잖아. 맞지, 얘들아? 이때 여기서 n은 지수거든요. n은 지수. 그래서 이 지수의 밑에 들어있는 숫자가 공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봐볼래, 얘들아? 여기 n이 보이죠? 뒤에 건 볼 필요 없다고, 공비 따질 때. 어차피 공비라는 거는 거듭제곱에서 계속 곱해지는 일정한 수잖아. 동의되지? 그러면 여러분 지수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수가 계속 곱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죠? 않겠죠? 않겠니? 할 수 있겠니? 있을 거라고 믿을게. 왜 또 혀가 꼬이고 난리일까? 자, 다시.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지수가 있을 때 여러분 밑에 있는 이 숫자가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맞아요. 그치? 그래, 그러니까 그냥 공비는 n의 무엇으로 처리하면 끝이라고 그냥 밑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난다고. 굳이 식을 때려 맞출 필요 없이. 그럼 얘는 첫째 항이 얼마야? n에 1넣으니까? 첫째 항에 n에 1넣으니까 얼마야? 18. 그 다음 공비는 얼마야? 공비는 n의 밑이 얼마야? n의 밑이 3이잖아. 3.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라고. 간단히. 또 다른 예도 들어줄게. 그렇다면 또 다른 예로 뭐를 들어볼까요? 여기다 들어볼까요? AN은 자 2 곱하기 3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첫째 항은 얼마일까? 첫째 항은 얼마일까? 망설이지 마. 첫째 항은 얼마라고? n에 1 넣으라고 그냥. 수장 n에 1 넣으라고. n에 1 넣으면 얼마야? n에 1 넣으면 6이죠. 첫째 항은 6이에요. 망설이지 마세요. 고민하지도 마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 공비는 얼마일까? 설마 3 하고자 하는 분은 없겠죠. 왜? 내가 공비를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어? n의 밑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n의 밑이 3이니? n의 밑이 3이 아니야. 그쵸? n의 밑이 3이 아니야 얘들아. 우리 지수법칙 했잖아. n의 밑은 얼마라고 해야 돼? 3의 제곱이 n의 밑이야. 지수법칙 써서 변형하면. 그렇지 않을까? 봐봐봐. 3에 여기서 2를 묶어내면 n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겠지 일단. 그럼 이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9가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니? 맞아요. 납득이 되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비라는 건 어차피 이 곱해지는 일정한 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공비에 영향을 줘, 안 줘? 공비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첫째 항에만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얘는 빼고 그냥 누구만 따지면 끝난다고. n의 밑. n의 밑. 직관적이잖아. 그치? n의 밑. n의 밑. 그래서 공비는 얼마라고 처리하면 끝이라고요? 9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첫째 항은 n의 1 대입, 공비는 누구의 밑이라고요? n의 밑. 이때 n의 개수는 얼마여야 돼? 무조건 1. 굳이 추가하자면. 이해했다고 믿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등비수열 일반항 끝입니다. 자, 문제 몇 개 보고 또 뒤에 개념 정리 들어갈게요. 자, 18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때려 박아서 푸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때려 박으면 돼. 자, 봐봐. AN식을 세울 수 있겠니, 얘들아? 185번? 세울 수 있겠죠, AN식. 왜? 첫째 항이 얼마고? 1이고, 공비가 얼마래?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AN은 이렇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몇 제곱? 1제곱.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이라고 했어, 일단. 그러면 첫째 항 1이니까 1 쓰고요. 공비가 얼마라고 줬어? 2라고 줬죠? 그럼 이거에 n-1제곱 해주게 되면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거기다가 때려 넣어서 여러분들이 bn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건 지수법칙 써서 계산하는 거야, 알겠니? 해줄까? 안 해줘도 괜찮겠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86번.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186번.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3이 4배의 A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7이 얼마와 같다고 되어 있냐면 A 6번째 항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1을 구해라. 지금 이게 문제거든. 자, 봐보자. 물론 이 공식의 어떤 좀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작정 때려 박아서 풀려고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생각. 봐봐. 이게 해설지들은 이렇게 풀어. A3은 어떻게 쓰냐면 A1 곱하기 아래보다 제곱이다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그냥 요 A1 뭐가 돼? A1에 약분되니까 R제곱이 얼마란 소리야 지금? 4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직관적으로 바로 생각을 해보자고. A1과 A3은 몇 칸 차이나? 어차피 2칸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죠 얘들아? A1과 A3은 2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 2칸 차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풀라고. 단순히 외워서 때려 넣어서 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얘랑 얘는 2칸 차이니까 굳이 쓰자면, 굳이 의미를 얘기하자면 4는하고 쓰면 A1분의 A3이다 이렇게 썼을 때 얘랑 얘랑은 몇 칸 차이 난다고 얘들아? 2칸 차이 나니까 똑같은 게 약분되면서 그냥 뭐가 돼버리는 거야 바로? 그냥 R제곱이 돼버린다고. 2칸 차이가 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2칸 차이 나는 거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건 등비수열이니까 가능한 거야. 곱하기이기 때문에 약분 가능하잖아. 그쵸? 맞아요. 네, 납득했다고 믿을게. 그래서 R제곱은 4가 되고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공비가 무슨 수라고 돼 있어? 공비가 양수라고 돼 있니? 아니네. 그런 말 없네.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돼 있네. 그럼 일단 R제곱이 4라는 건 알아낸 거야. R은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럼 이제 또 오른쪽에서 확인하면 되겠지 얘들아. 또 오른쪽에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봐봐. A7은 A6하고 몇 칸 차이나? A7은 A6하고 한 칸 차이 나지 않니? 맞아요. 납득이 돼? 그렇다면 얘는 다시 쓰면은 A6 곱하기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너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발 무조건 A1 해서 무조건 외우지 말자니까. 그냥 칸수 차이를 세는 게 제일 좋다고. 얘랑 한 칸 차이니까 A7은 A6에다가 R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깔끔하다고. 되죠? 그래서 A6도 약분되지 않니? 그렇다면 A6이 누구랑 같다는 소리야 지금? R과 같다는 소리 아니니? 여기까지 납득이 돼요? 동의했다고 믿을게. 그렇다면 이제 A6을 다시 쓰면 A6은 첫째 항하고 몇 칸 차이나? 5칸 차이 나니까 A1에다가 R에 5제곱 곱했다 생각할 수 있고 5면 R이라고 쓰면 또 R 약분되면 얘가 4제곱 되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뭐와 같다는 소리야 지금? R에 4제곱분의 얼마와 같다? 1과 같다 이 소리라고. 됐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뭐 구하는 거야? A1 구하는 거잖아 맞지? 네. A1 구하는 거니까 끝났네. 그러면은 R제곱에 얼마 때려넣으면 끝이야. R제곱에 얼마 때려넣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4 때려넣으면 끝이잖아 그치? 동의되죠? 그럼 R의 4제곱분의 1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6분의 1일 수밖에 없겠네요. 187번.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요. A1 플러스 A2가 12라고 줬고요. 자, A1 플러스 A5분의 A3 플러스 A7이 4일 때 A4의 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자, 저는 여러분 해설지 나중에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해설하고 상당히 다르게 지금 해결을 하니까 잘 좀 들어봐봐. 해설처럼 식을 다 세우진 않아. 물론 필요하면 세우지만 식 세우기보다 그냥 개념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가거든. 그럼 봐봐봐. A1과 A3이 몇 칸 차이나? 딱 보니까 2칸 차이 나지 않니? 그러면서 동시에 A5와 A7도 몇 칸 차이나? 역시 2칸 차이 나지 않냐? 똑같이? 그렇다면 결국 이런 말 아닐까? 여기가 플러스지. 뭐라고요? 여기 플러스니까 A 요직은 결국 아랫줄과 위에 줄이 통으로 몇 칸 차이 나? 통으로 2칸 차이 나는 거 맞지 그치? 네. 통으로 2칸 차이 나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가 보이니까 밑에 줄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아래 제곱을 곱해주면 누구와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위에 줄과 같아진다는 소리 아닐까? 다시 아래줄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여러분 아래 제곱을 곱해주면 두 개가 같아진다는 소리라고 지금. R제곱이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질 테니까. 동의돼요? 납득했다고 믿을게? 그렇다면 윗줄 아랫줄이 한 방에 지워지면서 뭐만 남는다는 소리야? R제곱만 남는다는 소리야. 한 방에 지워지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응?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느낄 거야. 아, 이런 생각이 참 좋구나.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해결할 때 상당히 좋거든. 무조건 식세우려 하지 말고요. 그럼 R제곱이 얼마라는 거 지금 깔끔하게 알아냈어요? 4라는 거 깔끔하게 알아냈지. 그럼 공비가 양수라는 말이 문제에 있잖아, 그쵸? 그러므로 공비 R은 얼마란 소리야, 지금? 2다, 이 소리야. R을 우리가 이렇게 한 방에 구해낸 거야, R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칠판에 판서하니까 그런 거지, 판서 없이 제가 풀면 이런 거 이제 눈으로 바로 보이는 거죠. 그냥 R은 2 이렇게. 탁 째려보는 순간. 아, R은 2. 나중에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도 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봐봐. A1 더하기 A2가 얼마라고 줬어, 지금? 12라고 줘놓고 나서 누구 구하래, 지금? A. 4 구하래. 그럼 여기서 A1 나오고 첫째 항 이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첫째 항 구할 수 있죠. 왜? A2라는 것은 A1에다가 얘랑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니까 A1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이제 A1이 바로 나오죠. A1이 얼마야? 4 나오니? 첫째 항이 4 나오지, 얘들아. 너무 빠르니? 4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이제 A 내주고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잖아. 첫째 항으로부터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지, 그치?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이 항번호의 차이가 칸수 차이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항번호 차이가 칸수 차이다. 그래서 항번호가 3 차이 나니까 3칸 차이가 나고 3칸 차이가 나니까 얘는 첫째 항 4에다가 공비 2를 몇 번 곱하면 돼? 3번 곱하면 끝이겠죠. 자, 저는 이 정도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뒤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 넘어가서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정의와 일반항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합공식 갈게요. 자, 이때 합공식은 우리가 당연히 SN이라고 씁니다. 똑같이 등차나 등비나 모든 수열에서는 다 SN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의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A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의미라고 AN까지 더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유도는 조금 이따 하고 결론부터 좀 먼저 갈게요. 결론부터.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SN은요, 역시 딱 하나고요. 자, 이렇게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비-1, 공비-1. 분모 분자가 일단 똑같이 시작합니다. 공비-1, 공비-1. 공비-1, 공비-1. 식의 포맷이 이래요. 쉽게 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려고 노력해봐. 공비-1, 공비-1. 그 다음 분모는 건들 필요 없고 이제 분자에다가 여기 공비에다가 n제곱을 올릴 거야. n제곱. 그 다음 이 앞에다가 누구 곱할 거야? 첫째 항 곱할 거야. 이러면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이에요. 이때 n의 의미는 당연히 n의 의미는 항의 개수야.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항의 개수. S10이라고 한다면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라고? A. 10까지 더하는 거지. 그럼 항수가 몇 개야? 10개. 그게 n이야. 그게 n. 항번호라고 기억하지 말고 항수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항수. 자, 근데 이걸 어차피 분모 문자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1-공비, 1-공비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 분모 문자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어차피 똑같아질 거 아니냐. 공비 마이너스 1-공비도 되고 똑같이만 가면 되죠. 똑같이만 가면. 여기도 똑같이 역시 또 n제곱을 공비 분자에다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 무슨 항 곱할 거야? 첫째 항. 이렇게 하면 등비수열 합공식이 끝납니다. 근데 굳이 막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공비가
1보다 크면 위에 공식이 좀 편하겠죠. 그치?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어떤 공식이 더 편하겠어? 밑에 공식이 더 편하겠지, 그치? 근데 굳이 막 딱딱 이렇게 막 정형화해서 올려가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비가 1보다 큰데 밑에 식에 물론 써도 되지만 무슨 나스가 나와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계산이 좀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 정도로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유도 하겠습니다. 유도. 자, SN을 이건 유도는 썼다 지울 거야.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냥 듣고 흘리세요. 자, 이게 SN을 지금 쭉 풀어 쓴 거야, 그치? SN을 쭉 풀어 쓴 거. 그 다음에 이 양변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쓸 거예요. 누구를 곱했을 거라고? 공비. 다시. 이게 SN식인 거 이해되지, 여러분? 알았어, 정성스럽게 써줄게. 안 지울게. 자, 봐봐, 다시. SN은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A n-1 플러스 A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분모래다. 이 양변에다가 누구를 곱할 거라고, 얘들아? 공비를 곱해서 쓸 거라고. R을 곱해서. 양변에 곱하는 거야, 양변에. 그럼 양변에 R을 곱하면은 좌변은 이렇게 쓰면 끝이죠, 그냥. 그 다음 우변은 잘 봐. A1에다 누구 곱할 거야? R. A2에다가 누구 곱할 거야? R. AN-1에다가도 R 곱하겠지, 그치? 그럼 봐봐. A1에 R을 곱하면 A1이 누구로 변신될까요? A2로 변신되지 않을까? 한 칸 커지죠? A1에 R 곱하면 A2로 커질 거라고. 동의되는 바라고 믿을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2는 또 누구로 커질까? A3으로 커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다가 AN-1은 누구로 커지겠어요, 여러분? AN으로 커지지 않겠니? 동의되죠? 그 다음 마지막 있는 요 AN은 다시 여기다 쓸게. R 곱하기 A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동의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변변을 빼버릴 거야. 뭐 해버릴 거라고요? 변변을 빼버릴 거야. 분모와 분자, 분모 분자가 아니라 위아랫줄을 뺄 거예요. 이렇게. 뺄 거야. 그럼 빼주게 되면 여기서 SN으로 묶어낼 수 있죠, 여러분. SN으로 묶어내면 1-R이 되나요? 그 다음에는 요거 A1은 그대로 내려와야 되지, 살아서. 그리고 얘네들은 다 죽을 거야. 의학 다 죽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다 마이너스 하고서 뭘 쓰면 돼? 마이너스 하고서 R 곱하기 뭘 쓸 거야? AN. 요렇게 써주면 되죠. 납득이 되니, 얘들아? 그럼 이제 SN만 남겨놓고 N-1-R로 나눠버리면 여기 1-R 분모로 내려오죠, 그쵸? 그 다음 이 AN을 이렇게 쓸 거야. A1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식이잖아, 맞니? A1 곱하기 R N-1제곱. 그럼 여기서 누구로 묶어낼 수 있습니까? A1으로 묶이지 않니? A1으로 묶이면 여기 얼마 남니? 1 마이너스 R하고 R에 N-1제곱 곱하면 R에 무슨 제곱이야? N제곱 되는 거잖아. 유도 끝 이거야. 별거 없죠? 네, 이게 유도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유도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솔직한 말씀으로 문제 풀 때 0.0000001도 도움이 안 돼요. 유도 과정이. 그냥 결론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게 이 어떤 의미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이 식의 생김새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생김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등차 수열에서요,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 AN은 내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기억하자고 했어? N에 관한 1차식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그쵸? 별 하트 쓴 거야, 별 하트. 그 다음 등차 수열의 SN은 내가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세모네모 했었나요? 뭐 아무튼 이렇게 했었죠, 그쵸?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기억하자고 했잖아. N에 관한 2차식. 마찬가지로 이 등비 수열의 합공식도 여러분들이 좀 이 식의 어떤 형태, 꼬라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거든. 졸면 안 돼. 그러면 자, 이 식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 거야. 1-R분의 A1 1- 공비분의 첫째 항을 가지고
이거를 틱 분배해서 써줄 수 있죠. 네.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는 거야. 단순함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띡띡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등비수열 합 SN은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1-R분의 자, 죄송합니다. 1-R 하지 말고 어차피 마이너스 빼면 같아지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네. 동의되죠? 그럼 이 식을 그냥 이렇게 하고 갈게. R- 누구분의 1. 이게 좀 보기 편해서 그래요. R의 N제곱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바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띡띡 전개해주면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치, 얘들아? 그냥 전개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 그냥 간단히 얘랑 얘는 지금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얼마야? 반대인 두 값이야, 그냥. 됐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지금 누가 들어있냐면 R의 무슨 제곱? N제곱이 떡하니 들어와 있다고. 그렇다면 이 꼴이 맞으면 이때 SN은 누구의 합이구나?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다고. 아직 느낌이 잘 안 올 거라는 거 믿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좀 더 내 느낌을 줄 거니까 기다려봐. 다시 갈게. 얘랑 얘는 지금 뭐라고, 여기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뭐라고, 얘들아? 반대인 두 수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R의 무슨 제곱이 온다고, 무조건? N제곱. 무엇인가의 무슨 제곱이 온다고? N제곱이 온다고. 그렇다면 이 식의 꼬라지는 무조건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요? 등비수열의 합꼬라지가 된다고. 일단 받아들여봐,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게. 저 새끼가 뭐라고 짓거리나, 지금? 네, 이렇게, 이런 얘기 짓거리는 거예요. SN은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3에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있다고 해보자고, 식이. 자, 집중, 다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식을 봤는데 어떤 식이 이렇게 써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써있냐면 2 곱하기 3에 N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있다고 하자고. 그럼 얘를 딱 쳐다본 순간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공식이구나 지금?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고. 이 얘기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지금 이 형태에 딱 맞아떨어졌잖아. 맞니? 봐봐. 여기 지금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인 거 맞지? 네. 동의돼?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지금 보시면 머시갱인가에 무슨 제곱이 왔어? N제곱이 딱 오지 않았니 얘들아? 그럼 이건 등비수열 합을 의미하는 식이라고.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럼 딱 봤을 때 첫째 항과 이제 뭐를 구해낼 수 있다는 소리야 우리가? 첫째 항과 뭐를 구해낼 수 있다고? 공비를 구해낼 수 있다고.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첫째 항은 n에 얼마 넣어 그냥? 1. 끝. n에 1. 왜냐면 n에 1 넣으면 S1이잖아. 맞지? S1는 누구랑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A1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은 n에 1 대입이야. 근데 이게 해설지 보면 이렇게 저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 해설지들은. 그럼 너무 귀찮고 너무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 방에 알아볼 수 있으면 편리하다는 얘기야. 됐지? 첫째 항을 n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n을 집어넣으니까 6 빼기 2니까 4 되니? 듣고 있지 얘들아? 듣고 있지? 안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공비는 얼마야 공비는? 공비는 3이잖아 3.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공비 내가 좀 아까도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n의 뭐가 공비라고요? n의 미시 공비라고. n의 미시 공비라고 얘들아. n의 미시 공비라고 얘들아. 3. 됐지? 네. 여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알겠니 얘들아? 딱 이게 n으로 떨어져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n 아니면 이렇게 해석 못해. 네. 그럼 또 이런 뭐 문제도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 SN이란 식을 줬는데
3 곱하기 5의 n제곱에 플러스 k가 있대. 이게 등비 수열이 되게 하겠대. 그럼 k 값이 얼마여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 3. 이게 등비 수열이 되게 하겠대. 무조건 k 값은 얼마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3.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합공식을 이렇게 전개해서 그냥 해석하는 것 뿐이야 그냥. 응? 새로운 어떤 다른 거 끌어다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합공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해석을. 여기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 됐죠? 절대값 같고 n 부호 반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 여기가 무엇인가의 몇 제곱 무엇인가의 n제곱이 맞으면 이게 등비술 합공식이다 이 소리라고. 아, 졸려 얘들아? 오늘 여학생이 하품을 아주 크게 하는 걸 내가 봤어. 속보였어 방금. 자, 그래서 이렇게 등비술 합공식까지도 마무리했고요. 자,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 자, 에이 참. 자, 일단 193번부터 하고 192번 할게요. 191은 니네가 해봐 알겠지? 아, 저 이거 하나 언급하고 가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또 뭐가 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이 가능하다면 니네가 요 식을 딱 째려봤을 때 누구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AN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n-1제곱 이렇게 등비수열 일반항을 한 방에 세울 수 있다고.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SN을, 그러니까 AN을 구할 때 내가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SN-S, n-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기억나? 근데 제가 이 식은 등차 등비에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다고. 등차 수열도 우리가 SN 보면 쉽게 AN 구할 수 있었고 등비 수열에서도 SN을 보면 첫째 항과 공비가 쉽게 찾아지기 때문에 AN도 아주 쉽게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결국은. 응? 좀 강조할게. 이렇게 해석하도록 노력을 해봐 알겠지 얘들아? 이걸 단순함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어떤 습관들을 기르셨으면 좋겠고 요 식은 등차 등비에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등차 등비에서. 자 이제 문제 볼게요. 193번부터 볼게. 자 193번을 보시게 되면요. 자 AN을 줬습니다. 일반항을 어떻게 줬냐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줬고요. 자 이때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래? A 10까지 더하래.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거 딱 째려보는 순간 첫째 항과 공비가 바로 눈에 보여야 돼. 자 좀만 다 했어. 좀만 참아. 다 했어. 쉬었다 할 거야. 자 첫째 항은 얼마니? 들어본 n에 얼마 넣으면 돼? 1 넣으라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n에 1 넣으라고. n에 1 넣으라고. n에 1 넣으면 얼마야? 2요. 공비는 내가 뭐라고 해서 공비는 n에 밑이라고 했었지. 기억나? 공비는 무조건 n의 밑이야. 그럼 n의 밑이니까 공비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 4라고 해야 돼. 4. n의 밑. 공비는 4.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등비 수열의 합 아니냐? 등비 수열의 합이지. 항이 몇 개야? 항이 10개. 단순함기 제발 하지 마 얘들아. 제발 단순함기에서 때려 박으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기억해. 늘 얘기하지만. 그러면 등비 수열 합 공식에서 필요한 거는 3가지야. 몇 가지라고? 3가지 알면 구할 수 있어. 첫째 항과 공비, 첫째 항과 공비, 그리고 항의 무엇? 개수. 3개만 알면 등비 수열 합 구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써볼게. 공비가 4니까 공비 마이너스 1로 세우는 게 좋겠지 얘들아? 공비 마이너스 1 쓰고요. 가로치고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공비에다가 뭐를 올리라고? 항수를 올리라고. 10제곱. 됐지? 그 다음에 앞에다가 몇째 항 곱하라고. 앞에다가 첫째 항.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그럼 니네가 이제 그 해갖고 끼워 맞춰봐. 숫자 알겠지? 그럼 구할 수 있으니까. 됐다고 믿을게요. 네. 그 다음에 자 192번 한번 볼 건데요. 192번.
여긴 지워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경표 뭐 좀 사줘야 되나? 혼자 고분분투하네. 자, 192번.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를 더한 게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20이라고 돼 있고요. 11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했대? 20번째 항까지 더한 게 641에. 자,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해설지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아주 허무하게 저는 풀어버릴 겁니다. 등비수열의 기본 개념 제발 잊지 마. 칸수 차가 공비를 곱한 횟수 이런 느낌. 한 칸당 공비 몇 번 곱했다? 한 번 곱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떠올리시면 이거 해설지처럼 안 풀어도 돼요. 저처럼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잘 봐봐. 얘랑 몇 칸 차이나? 10칸. 다 몇 칸 차이 아니 다 10칸씩 일정하게 차이 나지 않니? 그렇다면 이 위에 줄에서 밑에 줄로 넘어갈 때 한 방에 R에 몇 번 곱했다는 소리야, R을. 10제곱을 곱했다는 소리 아닐까? 그치? R 10제곱을 곱해주면 여기도 곱해지니까 밑에 줄로 호로록 하고 다 변신할 거라고. 그럼 이렇게 개념 생각하면 끝나지 않았니, 얘들아? 그럼 R의 20제곱이 얼마에 해당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R의 20제곱 곱한 게 밑에 줄이라며? 그러면 R의 20제곱에 해당하는 게 얼마 곱해지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 곱해져? 32 곱해지니? 네. R에 왜 20제곱이? 니네 가만히 있냐? R에 20제곱이 아니라 R에 몇 제곱이야? 10칸 차이니까 10제곱이죠, 그쵸?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되지? 10칸 차이잖아, R에 10제곱. 그러니까는 지금 R에 10제곱에 해당하는 수가 얼마라는 걸 아주 쉽게 알아냈어, 우리가? 32라는 거 아주 쉽게 알아냈죠. 그럼 R은 얼마예요? R은 루트 2겠죠. 네. 괜찮지, 얘들아? 이거 굉장한, 뭐 아주 막 획기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냥 개념대로 푸는 거야, 선생님은. 개념대로. 굳이 합공식에 때려박지 말고. 물론 이거 합공식에 때려박아 풀 수 있어요. 당연히 풀 수 있어, 합공식에 때려박아서. 왜냐면 항수가 몇 개로 똑같아, 각각? 봐봐, 얘들아. 알았어. 해설지 풀이해드릴게, 잘 봐. 해설지 풀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랑 지금 보니까 봐봐. 항이 몇 개로 똑같아? 10개로 똑같지? 듣고 있니, 얘들아? 그럼 내가 등비수 합공식이 뭐라고 했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첫째 항이라며. 납득이 돼, 얘들아? 그럼 이 식을 몇 개 세워버리는 거야? 이 식을 위아래 줄 2개 세워버리는 거야. 2개 세워버리면 항수는 얼마로 똑같으니까? 10으로 똑같으니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낼 수 있다고. 해설지 풀이는 이래. 근데 전 이렇게 안 풀어요. 한번 니네도 생각해봐. 문제 풀 때. 무작정 단순한 게 때려박지 마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이 발전한다고 난 그렇게 믿어.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자, 195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195번.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면 니네도 크 있냐? 네. sn 이크라라고 니네 돼 있냐? 이게 오타가 들어가 있냐? sn이라 하면 자, sn 플러스 얼마는 100은 10에 n 플러스 몇 제곱? 이제 일부러 넣었다고 할 걸. 니네 웃으라고 일부러. 앞으로 일부러 이렇게 넣을까 중간중간에 오타를? 자, 집중. 이렇게 했을 때 이 수열의 무슨 항을 구하는 게 문제야, 지금? 일반항 구하는 게 문제야. 봐봐. 여러분, 저것도 해설지처럼 안 풀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등비수열 합공식에서 여러분, 요거 식변형 이렇게 전개해서 내가 이 꼬라지 좀 기억해달라고 했지. 이 꼬라지만 맞으면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SN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고. 이 식이 등비수열 합식이라고. 이 꼬라지만 맞으면. 그럼 잘 봐. 요거 100 넘겨볼게. 넘겨버리면 SN은 10에 n 플러스 2제곱에 마이너스 100 되지, 얘들아. 그 다음에 요 n 플러스 2제곱을 지수법칙 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100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지 않니? 이 꼴 맞네? 딱 맞았네, 이 꼴. 신기하게 맞지 않았니? 맞아요. 이 꼬라지 딱 맞아 떨어졌잖아, 지금. 이게 무슨 꼬라지라고? 이게 무슨 꼬라지라고? 이 앞뒤가 어떻다고 얘랑 얘가?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
다르다는 말은 반대. 다르다는 반대. 절대가 갖고 부호 반대 맞았지, 얘들아? 절대가 갖고 부호 반대 맞았잖아. 그 다음에 얘가 머시갱이의 n제곱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그럼 이게 등비설합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등비합이네. 그럼 여기서 누구랑 누구 아주 쉽게 구해낼 수 있다고요? 첫째 항과 무슨 비? 공비. 첫째 항과 공비 아주 쉽게 구해낼 수 있어.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라고? n에 얼마 넣으라고 얘들아? 1 넣으라고. 그럼 1000에서 100배니까 첫째 항은 얼마야? 900. 공비는 n의 무슨 수? 밑. n의 밑에 있는 수. n의 밑이라고, n의 밑.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예요? 띠. 귀엽다, 귀여워. 그럼 끝났지, 이제? 그럼 AN식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바로 구할 수 있죠, AN식 얘들아. 스무드하게 구해지잖아. AN은 첫째 항이 얼마야? 900. 됐어요? 네. 곱하기 공비가 얼마야? 10이지. 10에 n-몇 제곱이야? 1제곱 일단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게 답은 아니야. 왜냐면 문제에서 약간 얍삽하게 틀었어. 어떻게 틀었냐면 문제에서는 AN을 이제 어떻게 해줬어, AN을? P 곱하기 Q에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n-1을 얼마로 고쳐줘야 돼? n 플러스 1로 고쳐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고치긴 아주 쉽지 않니? 900이라 하면 9 곱하기 100 아닐까? 그 다음 100이라 하면 띠배 2제곱 아닐까? 그럼 지수법칙 쓰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9 곱하기 10에 n 플러스 1제곱 바로 나오지 않니? 맞아요. 동의돼요? 바로 나오는 거 맞지 얘들아? 네. 네, 그러니까 P는 얼마야? 9, Q는 10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등비수열의 마지막입니다. 등비중항 하면 등비수열 끝나요. 등비수열은 내용이 좀 적습니다. 일반항,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합공식, 그 다음에 등비중항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등차중항 했던 거 기억나죠? 등차중항 기억나?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무엇이라고 했어? 가운데 항은 양 끝항의 평균이라고 했었지, 그치? 네. 기억나? 네. 양 끝항의 평균 낸 게 여기 가운데 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를 다시 쓸게. 등차중항. A, B, C라고 했을 때 B는 뭐와 같다고? 2분의 A 플러스 C와 같다고 했었죠? 그 얘를 등차중항이라고 한다고. 동의되니? 그 다음 여기다 변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2B는 얼마와 같아? A 플러스 C와 같다. 당연히 이렇게 10변형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이게 등차중항이었어, 등차중항.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도 좋아.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 근데 굳이 뭐 단순 암기하시려 할 필요는 없고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뭐 평균이다 하면 끝이니까. 자, 등비중항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가운데 항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을 우리가 무슨 중항이라고 부른다? 바로요. 등비중항이라고 부른다고. 됐죠? 그러면 자, 이 맨 A를 A라고 쓰면 요 가운데 놈은 A랑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니? 네. 아, 동의돼? 세수가 등비. 그럼 얘를 A 곱하기 뭐로 쓸 수 있어?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C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결과냐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동의되지?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R제곱이죠? 양 사이드 곱해도 A제곱 R제곱이지? 그러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동의되죠? 네. 아,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뭐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뭐 도형에서 활용이 될 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렇게도 이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거 되게 어렵게 막 외웠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각삼각형 몇 개야? 3개지. 네. 직각삼각형 3개잖아.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큰 거 하나. 여기서 뭐 닮음 막 3개 닮음 해가지고 막 공식 막 여러 개 외웠었거든. 그 중에 외웠던 공식이 뭐냐면 이런 공식이었어.
여기 노란색을 별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을 하트라고 하고 여기 빨간색을 세모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였었거든. 별 제곱은 뭐와 같다? 하트 곱하기 세모와 같다. 이런 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외웠었거든. 다 했어. 등비중앙. 다 했어? 이게 등비중앙이야. 별이 하트와 세모의 등비중앙이에요. 이 세 수는 등비수열이야. 왜 그러냐 봐 보여줄게.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점이라고 하지 알겠지?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점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닮은 비를 쓰면 x에서 점으로 갔다가 점에서 어디로 가 지금? 수직으로 간다고 할게. x에서 점, 점에서 수직. 아니다. 뭐라고 짓거려? 바보 같은 놈. 미안해. 반대로 할게. x에서 죄송해요. x에서 어디로 갔다가 수직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수직으로 갔다가 이 수직에서 어디로 간다? 점으로 간다 이거야. 됐어? 그럼 비례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비례식으로 쓰면은 하트 대 뭐가 되는 거야? 별이 되는 거죠. 또 x에서 어디로 갔다가 수직으로 갔다 수직에서 어디로 가? 점으로 가지. 그럼 이게 뭐와 같아? 별 대 세모와 같지 않니? 이게 비례식 세우는 방법이야.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렇게 배웠을 텐데 아마 각을 이렇게 해서 보라고. 뭐 기억 난다고 믿을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별 제곱은 뭐가 나와? 하트 곱하기 세모 나오지 않니? 이게 등비중앙이에요. 별이 등비중앙. 뭐 이렇게도 뭐 도형에도 응용된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면 자 등비중앙도 끝났어. 등비수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뒤에 이제 활용이 남았긴 했는데 활용은 안 할 거야. 활용은 왜 안 하냐면 이제 원리합계 이런 거 나오는데 원리합계는 내신에서도 안 내는 학교도 작년까지도 그랬어. 안 내는 학교도 종종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아예 안 나와. 원리합계가 나중에 학교에서 혹시 배우면 배운 학교도 학생들만 나중에 따로 빼서 할 거야. 나중에 1학기 기말 때. 지금은 원리합계 안 할 겁니다. 네. 자, 문제 그러면 뭐 하나만 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봐. 난 하나만 볼게. 하나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또 시그마 부분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할까요? 197번 해볼까요? 네.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뽀뽀해주고 싶다. 복슬이 같아. A2에 AK에 A8이 무슨 수열 이룬데? 등차 수열. 그럼 K는 얼마야? 가운데 항 봐봐 얘들아. 이게 양 끝항의 평균이라며. 2와 8의 평균이니까 K 항분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5일 수밖에 없잖아. 뭐 고민이 되니? 고민이 안 되는데. 그치? 그럼 K노 바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세항 A1, A2, AK니까 A5니 요게 무슨 수열 이룬데 요게? 등비수열 이룬대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가운데 항의 무엇은? 제곱은 양 사이드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됐지? 그러면 여러분 A2라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식에 대입해야겠다. A2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 더한 거죠. 근데 공차가 얼마라고 줬어? 문제 친절하게? 6. 이렇게 주지 않았니? 이렇게 주지 않았니 얘들아? 줬잖아. 공차가 6인 등차수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는 A1 내버려 두고요. 곱하기 A5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첫째 항하고 몇 칸 차이나? 4칸 차이 나지 않니? 그럼 몇 D 더한 거야? 4D 더한 거지?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2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장변에서 계산해보면 A1 값이 호로로로록 나오겠죠. 간단하죠? 계산하면 나올 거야, A1 값.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수열의 합 시그마도 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